자,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명제입니다. 사실 우리 명제라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집합과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집합의 원소를 정의하는 것과 같게 우리는 명제도 일단 정확한 내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명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 먼저 명제라고 하는 친구는요, 내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했어. 뭐야? 참이지. 그지? 또는 내가 갑자기 너네한테 소크라테스가 외계인이라고 했어. 그럼 누가 들어도 거짓이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내가 딱 듣자마자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얘기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얘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참이어도 명제야, 참인 명제라고 부를 거고요. 거짓이어도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용어의 뜻을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형 중에서 정삼각형이라는 걸 뭐라고 해야 할 거야? 삼각형이긴 한데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어떠한 삼각형을 정의 내렸지. 이름을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줬잖아. 이걸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리라는 건 뭐냐? 참임이 증명된 명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맞아? 예를 들어 우리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몇 도다? 60도다. 참이잖아. 그치? 이러한 명제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거에 다른 것을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여기 한 번만 봐줄게.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 두 개의 좌표를 좀 찍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를 꽂아 놓고 너무 꽂았다. 여기서 하나를 요렇게 꽂아 놓고 오케이? 하나를 60도가 되게 요렇게 꽂아 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한 각의 크기가 몇 도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60도. 한 각의 크기가 몇 도? 60도. 한 각의 크기가 몇 도? 60도임을 이용할 거고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야? 180도지. 이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정리잖아. 맞아? 얘네들을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연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의 크기를 x라고 하고 여기의 크기를 y라고 얘기했을 때 인서야, 우리 x 플러스 y가 몇 도일까? 120도가 돼야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 평각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y랑 얘를 더했을 때 몇 도가 돼야 돼? 120도가 돼야겠지. 맞아, 왜냐면 여기 60도 있으니까.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y가 되겠죠. 어때? 내가 닮음이라는 거, 얘네 두 개가 닮았다라고 하는 명제의 참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쓴 거야? 평각은 180도라고 하는 정리와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60도라는 정리를 이용해 준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그냥 정리고 정의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리랑 정의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문제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뭔지 한번 봐봅시다. 조건이라는 거는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어?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 두 개 있지. 하나는 뭡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야? 부정식이래. 부등식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을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방정식, 가장 간단한 방정식, x는 1이다. 맞아? 어때? x가 1일 때만 참이고 x가 2, x가 3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지? 얘가 참과 거짓을 x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참인 거를 뭐라고 부르지? 해라고 부르잖아. 맞아? 이게 뭐야? 조건이야.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때? 내가 2나 3, 4 이런 걸 넣으면 참이지. 근데 마일, 마이, 마3 넣으면 거짓이잖아. 내가 x에 따라서, 내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뀝니다. 맞아?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x가 1을 만족시키는 원소는 뭡니까? 1이라는 원소죠. 자, 우리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들만 봐볼까? 뭐가 있어? 1, 2, 3, 쭈루루루루 이런 얘들이 있겠지. 맞아? 이런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시키는 얘들의 집합으로 만들면은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집합이다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그냥 진리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명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집합, 제대로 말하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찾아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누구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 부정은 그냥 말 그대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했어. 아니지.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인성아 나한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래. 근데 내가 갑자기 좀 삐뚤어진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사람 아니야 라고 했어. 그럼 뭐 한 거야? 부정한 거잖아. 결국에 뭘 부정한 거야? 내가 뒤에 있는 결론이라는 친구를 부정을 한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부정이라는 거의 기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not 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기호가 뭐라고? not이야. 물결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not P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크라테스가 사람 아니야 라고 부정을 했어. 근데 이거 뭐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내가 부정한 게. 그럼 어때? 그 전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는 참이 되는 거야. 맞아? 결국에 내가 어떤 거를 부정했는데 거짓이야? 그럼 그 전에 거는 참이야? 그럼 내가 부정했는데 참이네? 그럼 그 뒤에 게 그 전 게 뭐였겠어? 거짓이라는 거지. 내가 부정은 무조건 참을 거짓으로 바꿔주고요.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게 나오냐? 우리는 예를 들어 P라고 하는 친구를 만족시키는 이거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다? 우린 not P라고 하는 친구를 진리집합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P의 여집합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만 좀 잡아놓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요거는 좀 외워주시고요. 자, 요게 좀 중요하겠다. 우리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할 겁니다. 자, 내가 조건이라는 말이 붙었지. 맞아? 선생님, 우리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진리, 집합.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건, 이게 집합에서는 또는 누가 수행해줘? 합집합이 수행해줘지. 그래서 우리 P 또는 Q라는 거는 뭐야? P랑 Q의 합집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야? P 그리고 Q라는 거는 P랑 Q의 교집합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지? 그럼 내가 만약 그 친구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뭘 생각해야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 부정은 아까 여집합이었잖아. 그지? 자, 부정하게 되면 얘 여집합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분배해주게 되니까 P 여집합, 교집합, QC. 얘는 뭐랑 똑같겠어? not P 이거 교집합이지. 그리고 and not Q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때? P랑 Q의 교집합을 부정하면요. P의 여집합과 합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얘는 뭐랑 똑같겠어? not P or not Q. 요거 좀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드모르간 법칙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또 그대로 우리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는 명제 중에서도 두 개의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명제는 P이면 Q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 근데 중요한 거, P가 명제야? P는 명제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Q가 명제야? Q는 명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뭐가 명제인 거야?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명제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P이면 Q이다 라는 거는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때 이 P를 누구라고?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Q라는 친구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 명제로서 보면은 이 P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면 죽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Q의 결론은 뭐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지? 그럼 어때? 사실은 요거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겠지. 이런 느낌의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러면 또 미안해. 방금 거는 내가 그냥 명제를 얘기한 거, 3단 논법을 얘기한 거고. 맞아? 미안해. 가정은 이렇게 얘기할게. 가정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그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지? 그리고 어때? 소크라테스는 살아서 죽었어. 죽었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은 죽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근데 소크라테스 죽었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만약 가정에서 결론으로 갔어. 그지? 이때 우리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갔을 때 만약 이 P에서 Q가 참이면은 참이라고 하면 어떤 거야? Q라고 하는 진리집합 안에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 거짓이면 뭐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Q라고 하는 진리집합 안에 P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튀어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 인 겁니다. 여기까지 좀 캐치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04-5번입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야? 사실 모든이나 어떤은 그냥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이라고 하면은 다 만족해야 돼. 알겠지? 어떤이라고 하면은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누가 한 명이 지금까지 평생 살고 있대. 그럼 어때? 이 전제가 틀리게 된 거네? 맞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막 예를 들어 전날에 누군가가 죽는 걸 봤어. 그럼 어때? 그렇네. 어떤 사람은 죽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이라는 건 뭐야?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즉, 얘를 만족시키는 게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라는 거야. 오케이? 모든은 어때? 만족시키는 게 전체여야 돼.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암기 한 번만 해주시죠. 내가 모든이나 어떤이 있을 때의 부정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이라는 친구랑 어떤이라는 친구를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결론을 뭐 한다? not P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냥 암기입니다. 알겠죠? 요건 또 나올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역과 대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국어 체계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순서를 바꾸는 거야. 순서를 바꾸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그러면 바꿔 갑자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잠깐만.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이면 죽는다. 사람이면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뭔 소리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거 두 개 바꾸는 거를 우리가 그냥 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꿨을 때 알 수 있듯이 내가 바꾸면은 참 거짓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그냥 바꿨다야. 내가 바꿨으면 그 문장을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 구조의 순서만 바꿔준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하지만 이 대우라고 하는 친구는 좀 달라요. 역이긴 한데 부정까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잖아. 맞아? 그러면 사람은 죽지. 그 반대로 바꾸면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는 건데 그냥 바꿨을 때는 항상 참이었으면 참이 되고 거짓이었으면 거짓이 되고 변화가 없다는 거 대우는 그냥 그것만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건 방금 얘기한 거지. 뭐야? 내가 원래 있던 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원래 있던 게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그냥 명제와 대우는 그냥 바뀌지 않는다. 이것까지만 기억해놔. 여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암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P라는 친구랑 Q라는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Q라는 친구랑 R이라는 친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라고도 P가 Q면은 Q는 R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를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연결고리가 있으면 끝까지 그냥 쭉 이어진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우리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난 요것도 문제를 풀 때 사실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외워주세요. 만약 우리가 충분 조건이야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어때?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 왼쪽. 그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대신 이 충분 필요일 때는 속하게 된다는 거, 만족시킨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신 여기서 요것만 좀 더 확인하시죠. 이 양쪽으로 우리 화살표를 빼는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진리집합 두 개가 같다. P랑 Q랑 같다를 그냥 의미하는 거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딱 여기까지 나갈 거야. 07-8번의 귀류법까지 나가게 될 건데요. 사실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아니고 모두 아니다라고 했어. 근데 뭔가 아닌 거는 증명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맞다는 걸 증명하기가 좀 더 쉽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두 개 순서를 바꾸는 거야. 뭐가 맞으면 뭐가 맞다. 그지? 맞다가 좀 더 보기 쉬워서 그냥 그래. 그냥 대우를 했을 때 참이면 그 전 것도 참이겠구나. 근데 우리 귀류법이 조금 더 중요하죠. 귀류법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뭘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모순이 생기면은 그 명제는 참이었다를 얘기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자. 우리는 어떠한 명제 중에서 루트 2가 무리수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그럼 만약 우리가 아직 얘 참 거짓 증명했어 못했어? 아직 증명 못했지. 맞아? 얘를 증명하러 가볼 겁니다. 어떻게? 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루트 2가 뭐냐면 유리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루트 2를 유리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m분의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m과 n은 어떤 거야? 서로 소인 자연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왔지? 자, 그러면은 우리 루트 2가 m분의 n이니까 우리 m을 넘겨주면 뭐라고 할 수 있어? m 루트 2라는 친구를 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이때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m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n제곱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영선씨, 우리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였지? 자, 그럼 2m 제곱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렇다는 거는 우리 뭐라고 인지해줘야 돼? 좌변항이 짝수면 우변항도 짝수겠네? 그치? 그 n제곱이 짝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아, n이 뭐구나? 짝수구나. 이해됐어요? 자, 우리 짝수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2k라고 표현하면 짝수가 되죠? 맞아? 그럼 내가 2k, n한테 다시 2k를 대입해주니까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2m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4k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맞나요? 동일해. 2를 약분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맞아? 이번 영석 우변항이 뭐가 됐어? 짝수. 그럼 좌변항도 뭐여야 돼? 짝수여야 되네. 뭐라고 나온 거야? 그럼 얘의 결론으로는 m2 짝수. 그지? 근데 우리 전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 m과 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어. 근데 우리 짝수와 짝수는 서로 소야? 서로 소가 아니지. 뭐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했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 게 뭐겠구나? 틀렸겠구나. 거짓이겠구나. 그럼 어때? 얘를 부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귀류법이야. 이해했어요? 안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냥 요 내용은 그냥 귀류법이라고 조금 암기사항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볼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요,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x가 뭐라고 할 때, 실수라고 할 때, x가 실수라고 할 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때? 모든 실수 x에 성립하지? 맞아? 그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너 성립하는구나. 너 절대 부등식이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성질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때? a가 b보다 크면 a-b가 0보다 크다. 당연한 말이지. 그지? 그리고 어때? a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실수니까. 그럼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맞지? 다음. 만약 내가 제곱과 제곱을 더했는데 0이 나오면 둘 다 0이어야 한다. 되게 당연한 말인 거고. 자, 만약 내가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의 제곱이다. 맞아? 그리고 절대값 a, b는 뭐랑 똑같아?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랑 동일하다. 4번은 좀 잘 안 쓰입니다. 이 뒤에 있는 얘가 특히 잘 안 쓰이는데 암기는 좀 해놔 주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어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a보다 b가 더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그냥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지? 자, 그 다음에 내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명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왜? 내가 제곱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얘네 두 개를 묶어가지고요, 우리 완전 제곱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a-2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얘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의 b의 제곱입니다. 맞아? 내가 어떠한 수의 제곱과 어떠한 수의 제곱을 더해줬어?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특수 케이스, 만약 0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제곱도 0, 제곱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a도 0이 되겠구나. 아, a랑 b가 0일 때 뭐가?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캐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뭐 요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인지하고 있잖아. 뭐야? 뭐라고 바뀌는 거? 2분의 1 곱하기 뭘로 바뀌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기억하고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자, 이제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너네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트. 자,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되게 자주 나왔어요. 코시 슈바르트도 내가 있을 때는 되게 자주 나왔던 형태긴 해. 지금은 좀 잘 안 나온다고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훨씬 편하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전제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A랑 B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냥 외우세요. 내가 둘 다 양수일 때 A 플러스 B라는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루트 AB보다. 알겠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언제 성립하냐면요, A랑 B가 같으면 우리 등호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는 A, B, X, Y가 모일 때 실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뭐라고 쓰냐?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해준 게 얘랑 얘를 곱한 거 AX, 얘랑 얘를 곱한 거 BY를 더한 거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때는 언제 성립하냐면은요, 얘를 얘랑 두 개를 쪼개는 거야. A분의 X라고 하는 친구랑 B분의 Y라고 하는 친구가 같아질 때 성립하게 됩니다. 뭐가? 등호가. 이해했죠? 요거 두 개는 지금 필수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 25분까지 주면 충분할 것 같네요. 맨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116조까지 지금 바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85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고? 딱 읽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었어야 하지.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걸 보니까 전개하니까 어때? 좌변항과 우변항이 똑같아? 항등식이야. 우리 항등식이 항상 옳다, 항상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1번은 뭐겠어? 참인 명제겠지. 2번 같은 경우에 어때? 3x가 x보다 크대. x를 넘겨보니까 어떤 거야? 2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대. 이건 뭐야? 조건이네. 그지? 자, 3번. x가 3보다 크면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대. 어때? 참인 명제겠지. 얘는 어때? x가 y보다 작으면 2x가 2y보다 크다. 무슨 말이야?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야. 사각형의 대각선은 4개래. 정말 바보 같은 말이지. 그래도 거짓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어때? 거짓인 명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그냥 간단하게 잡고 가시고요. 자, 56번입니다. 자, 우리 not P 또는 Q라고 하는 친구의 어떤 거? 부정을 얘기하겠대. 우리 not P 또는 Q의 부정은 뭐야? not Q 그리고 P 인지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 not Q라고 하는 친구는 X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not Q가 나오게 될 거고요. P라고 하는 친구는 마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얘네들의 end 범위, 얘네들을 교집합되는 부분을 찾아줘야겠지. 최종적인 범위 어떻게 되겠어? 마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죠? 여긴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86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6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한 자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 즉 뭐야?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이때 누구? 조건 P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 조건 P를 해석해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요. x-8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조건에 따른 결과물 x라는 얘가 y보다는 크대, 8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해야겠지. 맞아? 근데 우리 조건에 따른 진리집합은 어떤 거야? 전체 1부터 9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진리집합의 원소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까지 들어가 있는 친구구나. 우리 개수가 몇 개야? 7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맞나요? 따라왔죠? 자, 그대로 또 넘어가서 우리 86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뭐 중에서? 명제 중에서 참인 거야. 일단 명제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파트인 거고 내가 이 명제 중이니까 화살표를 연결하는 느낌이겠지. 맞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마삼은 5다. 대입해보니까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아. 이 친구는 거짓인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짝수인 자연수면 3x가 홀수래. 누가 봐도 거짓이지. 왜? 내가 짝수한테 3 곱하면 짝수잖아. 그 다음에 x랑 y가 홀수래. 그럼 내가 홀수랑 홀수 더하면 뭐가 돼? 짝수가 되겠지. 홀수는 틀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자연수랑 자연수의 합은 자연수. 옳은 말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지. 자,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각 A랑 각 B가 같대? 아니겠지. 왜? 각 A랑 각 C가 같을 수 있고 각 B랑 각 C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다음은 869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 P랑 Q의 진리집합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여달라고 했어. 내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그려줬던 것 같은데 P면 Q다가 거짓이려면 Q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P의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어때야 된다고? Q가 P의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즉 우리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C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죠? 아마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860번, 865
5번 지금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2번까지 풀어주세요. 860, 865, 872입니다. (860번) 같은 경우에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한 명을 참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다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이 다 마셨나요? 좀 남았어? 어? 네, 건강검진을 어, 건강검진 몇 시야? 12시까지 올 수 있지? 오호. 과연 누가 참을 말했을까요? 누가 진실을 얘기했고 누가 거짓을 얘기했을까요? 한 2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선이는 머릿속에서 지금 하는 수업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좀 남아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너 아까 여기 앉아 있었잖아. 그때 앞에서 내가 하던 거거든. 자,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볼까? 우리 정현, 미나, 수지가 각각 도서관, 영화관, 공원 중에서 한 곳에 다녀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화관 갔다 왔대. 미나는 내가 도서관에 안 갔다 왔대. 수지는 내가 영화관에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난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 사람이 모두 어떤 곳을, 다른 곳을 다녀왔고 한 사람만이 뭘 얘기했다? 진실을 얘기했다고 해. 맞아.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봐보자. 우리 정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참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정현이는 진짜로 어디를 간 거야?
영화관을 간 거지. 맞아? 그럼 어때야 돼? 수지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거짓말이었으니까 수지도 영화관에 가야 되네. 맞아? 근데 우린 모두 다른 곳 갔다며. 그러면 정연이가 참을 말한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얘가 참인 사람을 위에다 쓸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아니다. 우리 확인할 수 있었어. 다음은 누가? 미나라고 하는 친구가 진실을 말했다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어때? 미나는 도서관에 안 간 거지. 맞아. 그럼 미나가 갈 수 있는 건 영화관과 공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수지도 거짓말을 한 거지. 왜? 미나가 참이잖아. 그럼 수지는 어딜 갔어? 영화관에 갔네. 맞아. 그럼 미나는 도서관에 안 갔으니까 영화관, 공원 중에밖에 못 가는데 이미 영화관은 누가 갔대? 미나는 어딜 가야 돼? 공원을 가야 되지.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정연이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어딜 갔을 거야? 도서관을 갔을 거야. 어때? 영화관 다녀왔어를 거짓말로 만들어주는 아주 옳은 표현인 거지. 여기까지 맞나요? 그래도 얘가 참 누구야? 미나가 참이고 공원 다녀온 사람도 미나였구나. 맞아. 마지막 하나만 더. 이번엔 누가? 수지가 참을 말했대. 그럼 미나가 거짓말했겠지. 그럼 미나 어디로 갔겠어? 도서관으로 갔을 거야. 그러면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갔어야 돼? 영화관에 안 간다고 했으니까 도서관 또는 공원을 갔을 텐데 이미 도서관 누가 갔네? 공원으로 갔을 거야. 그럼 남은 거 하나 누구밖에 없어? 영화관밖에 없지. 근데 정연이 거짓말했어야 되는데 영화관 갔다고 하면 참이잖아. 참이 2명이 돼?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뭐다? 미나가 참을 말했고 미나가 공원을 간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6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집합이 정수 전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2개의 조건에 대해서 만족시켜 달라고 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낫P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조건으로 제시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x마3이라는 친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맞아.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마3이 2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더해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누구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낫P가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q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니까 뭐라고 나왔어? 아마도 x라고 하는 친구가 마오라는 숫자 또는 2라고 하는 숫자 2개로 나왔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는이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야? 이 2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지. 그지? 근데 누구? 마이너스 5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린 또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친구의 또는, 그러니까 합집합으로서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마5라는 친구를 포함해서 1, 2, 3, 4, 5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어때? 마오랑 5가 날아가게 되고 1, 2, 3, 4의 합 최종적으로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8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쭉 읽어보면은 똑같아. 2개의 조건 P랑 Q의 누구? 진리집합에 대해서 내가 P랑 Q라고 얘기를 했어. 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개의 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교집합인지 뭐 이런 게 안 주어져 있으면 난 웬만하면 P랑 Q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편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P랑 Q의 누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10 이하의 자연수래. 한마디로 내가 P랑 10을 포함하면 어디부터?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고. 누가 주어져 있어? P랑 Q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3과 7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가 모임을, 거짓임을 보이는 거지. 뭐야? P의 원소들 중에서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맞아? 또 어때? Q가 P가 거짓임을 보이는데 뭐야? Q의 원소들 중에서 P에 들어가 있지 않은 친구들을 누구라고?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 플러스 B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겠어? 아, 교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였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거 아마 캐치하고 있을 거고요. 교집합이 10이니까 10으로 빼주게 되면 우리 몇이라고?
4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지? 우리 1부터 10이 55인 거 알고 있죠? 1부터 100은 몇이죠? 뭐? 몇이죠? 몇이죠? 1부터 1000은? 5땡땡 5땡땡이에요. 자, 다음 우리 87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에 똑같이 또 조건이야. 조건에 누구?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P랑 Q라고 하는데요. Q가 P가 참이래요. 무슨 말이겠어? P라고 하는 친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대? Q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골라달라고 했죠. 자, 한번 봐보자. P 안에 Q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맞아. P랑 Q의 교집합 Q지? 맞아. P랑 Q의 합집합 P지? 맞아. 그리고 어때? P라는 친구랑 Q의 여집합의 합집합 전체 맞지? 자, 내가 P라는 친구를 Q로 뺐어. 여기 남아있잖아. 여기 남아있잖아.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아니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 요거 우리 많이 했었죠?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7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봐볼게요.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뭐를 부등식의 형태, 범위를 알고 있으면은요, 웬만하면 난 수직선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 편입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또한 절대값이 아니라 부등식의 형태로 뿜어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얘에 대해서 1-k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누구보다 1+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어때야 돼?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저걸 핑크색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갖다까지 붙여가지고. 맞아?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더 작은 1-k, 더 큰 1+k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때야 돼? 아, 마오보다 커야 돼. 누가? 1-k가. 그지? 한마디로 어떤 거야? k는 6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1+k보다 5가 더 커야지. 한마디로 k가 4보다 작아야 돼. 맞아? AND 개념으로 엮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k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보다 뭐야, k가 4보다 작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선생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죠? 3개.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왔지? 다음 882번으로 가보죠. 자, 여기에서 뭘 골라줘야 되냐면은요,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무슨 자연수? 모든 자연수야.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잘 봐보자. 1번, 내가 2를 넘겨보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입니다. 맞아? 얘가 0보다 항상 크려면 어때야 돼? 근이 없어야 돼. 한마디로 뒷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야 되죠? 맞아? 근데 내가 실제로 뒷판별식을 해보니까 값이 어떻게 나와요? 9라는 값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 어때? 양수잖아. 그럼 해가 존재한다는 건데 항상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어떤입니다. 뭐야?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 x제곱이 0보다 작은 거 뭐 있어? x는 0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 있잖아? 아, 넌 참이구나. 이해했습니까? 마지막, 어떤입니다. 또 하나만 있으면 돼. 자, 어떤 양수에 대해서 x가 x분의 1보다 크다. 뭐야?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은 항상 더 크잖아. 요거 이해돼야 안 돼? 이해지?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면 우린 니은, 디귿, 옳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그럼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몇 번이냐? 876번과 881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76번, 881번. 미안해. 886번까지 가자. 876,
881, 886. 876번은 별표 치고 풀어. 아니야, 조금만 인심을 더 써봐. 네, 인심을 조금만 더 써봐. 뭔가 어른한테 너무 가혹해. 어를 너무 축소시켰어. 어른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아이야. 자, Q를 얼로 뺐을 때 공집합이지. 그럼 Q랑 굳이 같아야 돼? 더 커도 상관없어. 그럼 사실 어른 누구까지 먹은 거야? 다 먹은 거야. 약간 내가 일부러 같다라고 안 한 거야. 그래서 같다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위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어를 여기 한 번 더 그리라는 거야. 그치? 왜냐면 얘랑 가끔 Q랑 얼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그럼 Q랑 얼이 같으니까 Q도 얼이고 얼도 Q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지. 아, 그런 거였어? 미안해. 단순하게 그것 때문이야. 자, 이렇게 그린 거 너무 잘했거든? 근데 우리 이것도 한 번만 생각을 해주자. P랑 Q의 교집합을 얘기했지. 근데 P가 나왔어. 무슨 말이겠어? Q 안에 P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맞아? 동일하게 내가 Q라는 친구를 얼로 뺐더니 공집합이 나왔지. 무슨 말이겠어? 얼이 Q를 먹고 있다는 소리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뭘 인지할 수 있어? P에서 Q로 가고 Q에서 얼로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P에서 얼로 가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not Q랑 얼의 관계성이 있어 없어? 없지. not 얼과 not Q는 얘네 두 개 보니까 대구하니까 not 얼, not Q지. 어때? 성립하네? 어때? Q에서 not 얼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됐다는 거지. 자, 하나만 보자. 우리 Q가 not P라고 했지. 맞아? 이거 이런 관계성 있어 없어? 없거든. 자, 한 번만 빌려줄까?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는 P가 Q라는 거, 그리고 Q가 얼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린 P가 얼임이 성립하는 거지. 그리고 어때? not Q랑 얼 우리가 찾은 거에서 not과 얼 그냥 관계성 있어 없어? 안 존재하지. 얘는 어때? not 얼과 not Q 일단 반대 한번 대우해봐야겠다. 어때? 성립하네? 그리고 어때? Q랑 not 얼의 관계성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틀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관계성이야. 알겠지? 그 느낌으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명제가 참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881번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데 범위를 그려줘야 돼.
내가 그릴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 그치. 하나 더 있잖아. 절대값이니까. 그치. 수직선상에 나타내봐. 그치. 그 친구 안에 P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 P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겠어? 그게 아니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야. 둘 다 해야 돼. 올이라고 해서 해야 돼.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해도 혹시 모르잖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돼. 너 범위 반대로 했다, 인서야. 절대값인데 크다로 되어 있잖아. 그럼 범위가 반대로 나오지. 에이, 뒷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몇 개? 근데 우리 2개면 돼, 안 돼? 안 되지. 봐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뒷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 크거나 같다. 같다도 이제 아니다 지워주고. 이건 맞아. 응, 이건 맞아. 요게 틀렸어. 아까 전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해했어? 하면 돼. 아이고, 아닙니다. 4 곱하기 9를 빼줘야 되지. 봐봐. 우리는 뒷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 결과가 나오지. 같다면 이거고 없다가 이거지. 그래서 작거나 같아야지 해가 없잖아. 없거나 중근이거나. 그래야지 항상 0보다 크게 있으니까. 자, 슬슬 나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앞에 부분 풀었으면 뒤에 부분 좀 마무리 좀 하고 계시고요. 조금 자신 없으면은 보시고요. 자, 일단 876번을 보시면은요. 똑같아. 3개의 조건 PQR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얘기했는데 누구랑? P랑 Q라고 하는 친구의 교집합을 했더니만 P가 나왔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Q라고 하는 친구 안에 누가 들어있겠구나? P가 들어있겠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가 중요하지. 내가 Q를 누구로 뺐을 때? 얼이라고 하는 친구로 뺐을 때 공집합 사라진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얼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 먹고 있는 상태다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린 집합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조건 사이의 관계. 어떤 거? P이면은 Q이고 Q이면은 얼이다 라는 관계를 안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내에서의 변주만 이용해 주자고. 자, 기억 보니까 어때? 3단 논법 P, Q, R. 되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이란 친구는 어때? not Q가 얼이래. 우린 지금 단방향밖에 없어. P랑 Q랑 얼의 관계 또는 다 대우해서 not 얼과 not Q와 not P의 관계.
이런 얘들은 알고 있어도 not or not q와 or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 몰라. 모르고 있는데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부정하지 않은 것과 부정한 것 사이의 관계는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해했습니까? 자, 디귿 봐보자. 이번 not or과 not q라고 했습니다. 어때? q랑 or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내가 대우하면 어떻게 돼? not or에서 not q로 바뀌죠. 대우의 결과물. 어때?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기억 디귿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 우리 88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81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어? 부등식, 범위로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 Q라고 하는 친구의 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와 뭐보다 크다? 아마도 내 기억에는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맞아? 이때 어때야 돼? P가 Q 안에 들어있는 게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P의 조건 A부터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5의 오른쪽에 있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어때? 둘 다 같다가 없네? 오케이, 내가 관계를 얘기할 땐 같다를 붙여둬도 상관없겠구나. 그럼 1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A 플러스 3 둘 중에 더 큰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맞아?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마사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 왼쪽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였잖아. 또는이 되는 거지. 또는 2번 누가 더 작은 숫자 A라고 하는 친구가 5의 오른쪽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맞아.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범위를 다 같이 보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몇이라고 마무리가 되겠다? 5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같다를 안 붙였나요? 아니야?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886번 가볼 건데요. 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잡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에 뭐가 부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참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아마도 모든이라고 바꿔주게 될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누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아? 그럼 뭐라고 이해해야 돼?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니까 근이 없거나 아니면 중근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때야 돼? 뒷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뒷판별식을 써서 나오는 결과물 k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k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실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요거 필기하면서 한 번만 더 마무리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88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중 어떤 거 그것에 대한 역이야. 역은 뭐였지? 순서를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 순서를 바꿨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어? 거짓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순서 바꾼다고 해서 여기 옆에다 처음 다시 다 쓸 거야?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냥 뭐만 바꾸자? 화살표의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그냥 x는 y이면 x 3승은 y의 3승이래. 어때? 참이지? x가 0이면 xy는 0이래. 참이지? 맞아? 어때? 2x-2가 2래. 한마디로 x가 2면 x가 2래. 참이지? 맞아? 자, 얘는 어때? xy가 양수래.
자, 내가 x랑 y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난 무조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미안 잘못 말했어. x랑 y를 곱해서 0보다 커? 의미 한 가지밖에 안 가져. 두 개의 부호가 같다야. 0보다 작다는 뭐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야. 알겠지? 이거 말고 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어때? x, y가 0보다 커? 일단 두 개의 부호가 같기만 하면 되네. 근데 같은 거는 양수, 음수 있잖아. 근데 얘는 뭐만 얘기했어? 음수라고 얘기했지. 아, 참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 맞아? 그 다음에 어때? 8의 잘못 얘기했네. 4의 양의 약수면은 8의 양의 약수다. 당연한 말이지. 왜? 8의 약수 중에 4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891번 보겠습니다. 얘는 내가 풀어줄게요. 자, 일단은 나는 요렇게 봤을 때 또다시 여기라고 했으니까 얘를 화살표의 방향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절대값 x마삼이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누구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p죠? 자, q라는 친구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양수 k에 대해서니까 마 k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누구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내가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뭐를 해주는 편이라고 했어? 그려주는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사부터 10의 범위 p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그려주게 될 거고요. 맞아? 이때 누가? q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모양을 띄어야 돼?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맞나요?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뭐라고 인지해야 됩니까? 마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누가? 마이너스 k가. 그리고 그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좀만 더 해석해주면 우리는 뭐라고? 4보다 k가 작거나 같아야 한다. 우리는 k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and 그리고의 개념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린 k의 최대값이 몇입니까? 4다.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들? 다 이해됐지?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8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얘기한 것 중에서 나는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쉽다고 했어? 맞다를 증명하는 게 쉽다고 했어? 맞다가 더 쉽다고 했지. 이거는 우리가 현행 재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보다 제가 범죄자가 맞음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가 저 사람이 죄인이 맞음을 증명하고요. 변호사는 뭐예요? 그거 틀렸어를 얘기하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그래도 맞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려면 얘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보면 편할까? 배우라고 하는 친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뭘 하는 거야? 아, x-5가 0이면 누가? 얘도 0이구나. 겠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아, x가 5구나. x가 5를 대입해보라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25 더하기 5k 더하기 10이라고 나올 건데 이게 몇이라고? 0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대우잖아. 맞아? 부정했고 바꿔줬으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면 된다? 우린 K라고 하는 친구를 몇이다? 마7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895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세 개의 조건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데요. P면 not Q이고 어리면 P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난 여기서 뭐 할 거야? 대우, 3단노법 다 써볼 거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P에서 not Q가 있죠? 얘를 우리가 대우하면 뭐야? Q가 not P입니다. 맞나요? 우리 또 누가 있어? 얼에서 P가 있죠? 대우하면 뭐야? not P가 not 얼입니다. 어라? not P, not P 연결되어 있네? 우리는 Q면 뭐야? Q면 not 얼입니다. 대우하면 얼이면 not Q임을 인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우리가 찾은 거 다 비교해봤을 때 성립 안 하는 거 누구야? 5번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따라왔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첫 번째 수단, 우리는 뭘 인지하고 있어? 아, P랑 Q에 대해서는 하나가 하나가 부정이 아니면 하나는 부정한 관계 말고는 우리 본 게 없어. 근데 얘는 둘 다 부정한 관계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애시당초 전제 자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897번까지 좀 한번 좀 같이 봐보시죠. 자, 4개의 조건 P, Q, or S가 있는데요. Q이면 not P, not or이면 S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중 명제 Q가 어림이 참을림을 보이고 싶대요. 자, 난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봐봐. Q가 화살표를 쏘고 있지. 맞아? 얼은 화살표를 맞고 있지. 그지? 그럼 일단 그 관계인지 먼저 보는 거야. 딱 보니까 어때? Q가 화살표를 쏘고 있어. 얘 총 쏘는 놈이야. 맞아? 근데 어때? 우린 지금 not 얼이 총을 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지. 뭘 통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데스가 누구한테? 얼한테 총을 쏘는 관계 인지할 수 있었어. 맞아? 그럼 어때? Q가 총을 쏴서 얼한테까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not P가 not S한테 총을 쏴줘야 된다는 거고, 대우로 표현하면 뭐야? S가 P한테 총을 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결국에 화살표를 맞는 놈과 쏘는 놈은 무조건적으로 존재할 거잖아. 그 존재하는 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봐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우리 페이지 넘어가서 89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난 딱 하나만 외워달라고 했어. 어떤 거?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자, 내가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맞아? 우리는 애시당초 알고 있는 게 뭐야? P면 not Q임을 알고 있는 거고, 얼이면 Q임을 알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어? 똑같이 3단 논법 6개가 나타날 거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굳이 이거는 내가 해줄 필요가 딱히 없겠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03번 문제 가보시죠. 자, 세인아,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화살표 방향 오른쪽이야. 맞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Q 안에, 미안해, Q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P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풀 때는요, 여집합을 그냥 집합처럼 그려버리기도 해요. 알겠죠? 그냥 방향만 바꿔놓은 것이 똑같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때? 우리 P랑 Q의 교집합입니다. 어때? P는 P 여집합의 바깥쪽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때? 여기 도랑 같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공집합은 아니야. 자, 그럼 어때? Q 안에 P가 들어가 있어? 아니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Q 안에 P가 들어가 있어? P 안에 Q가 들어가 있어? 그것도 아니야. 왜? not Q가 들어가 있었잖아. not P가 들어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P-Q가 공집합이래. 그것도 아니겠지. 왜? 내가 P로 Q를 빼주니까 뭐가, 미안해요. P라고 하는 친구를 Q로 빼주게 되니까 Q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남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P랑 Q의 합집합. P랑 Q의 합집합 어디야? 여기 도랑 부분이 있는 거 보이죠? 잠깐만. 합집합이구나. 미안해요. P는 어때? 여기 바깥 부분이지. 그치? 그리고 Q는 어디? 여기 안쪽 부분이지. 합쳐보니까 뭐라고 인지할 수 있다? 전체라고 인지할 수 있다. 순간 내가 합집합이라고 해놓고서 교집합으로 문제를 풀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왔지? 따라왔지? 자, 다음은 908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암기만 제대로 해놔도 문제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봐보자. 마이너스 A보다 큰 X가 A보다 작다. X제곱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이기 위한 뭐야? 필요 조건이었으면 좋겠어.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였으면 좋겠어? 왼쪽이었으면 좋겠어.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아, 해의 범위를 우리가 마사부터 마이까지로 요렇게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 안에 마 A부터 A라고 하는 친구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맞아. 결론적으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마 A가 누구보다 마 4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마 2보다 A가 더 커야 돼. 맞아. 얘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는 4보다 더 커야 되죠? 우리 AND 개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미안합니다. 같다 빼먹었어요. 둘 다 같다가 없지? 둘 다 같다가 없지? 이럴 때 여기다 같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최소값 몇이라고 마무리한다? 4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거야. 같은 거라고 했죠? 맞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x마3이 뭐래? 0이래. 해가 몇 개야? 하나야. 근데 우리 2차식은 해가 몇 개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이거나 중근이거나 없을 수도 있지. 근데 해가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여야 된다고. 그럼 얘가 뭐여야 된다는 거지? 중근,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는 건데. 맞아? 근데 심지어 그 해가 누구여야 돼? 3이어야 되지. 그럼 우린 그대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마 3의 제곱. 전개하면 x제곱 마 6x 9. a 플러스 b가 몇이다? 3이구나. 여기 이해됐습니까? 내가 해 개수에 대해서도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죠? 다음은 913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조건입니다. P랑 Q랑 얼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진리집합을 만들었더니만 4, A제곱 4A, 1, B가 됐다고 합니다. 자, 똑같아. 뭘 물어봤어? 충분 조건이야. 화살표의 방향이 어디 쪽이야? 오른쪽이야. 무슨 말이겠어? Q 안에 누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돼. 맞아? 즉 Q에 속하는 이 A제곱이라는 친구 또는 이 4A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A가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뭐겠어? 2인 경우, 하나는 뭐겠어? 마이너스 2인 경우죠. 얘는 뭐밖에 없어? A가 몇인 경우? 1인 경우밖에 없어.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영선, 우리 Q라는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랑 뭐가 있어요? 4랑 8. 얘는 4랑 8. 얘는 1이랑 4. 여기까지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 있어? 맨 마지막 게 Q와 얼이 필요 충분 조건이래. 뭐야? Q랑 얼의 집합이 같대. 근데 얼에 누가 있어? 1이 있네. 그럼 Q에도 누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겠네. 그럼 A가 몇이야? 1이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4를 누가 가져가야 돼? B가 가져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A는 1, B는 4. 합을 5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따라왔죠? 자, 밑에 있는 유형 15번과 유형 16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대우 귀류법이야. 오케이? 대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안 해주고 싶고 대우 너네가 직접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귀류법에서 하나 정도는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918번 하나만 좀 같이 보자. 자,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를 증명하는 과정을 잡아갈 겁니다. 그지? 근데 우리는 이 귀류법이라는 건 뭘 부정하는 거야? 전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n제곱이 뭐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일단 n이 3의 배수가 아닌 상태지. 맞아? 우리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뭐야? 우리는 보통 3K라고 하는 친구, 특히 K를 자연수라고 했을 때 3K는 3의 배수죠.
맞아. 그럼 내가 3의 기배수에서 1을 빼준 거, 그리고 3의 배수에서 2를 빼준 거는 1을 빼준 거, 그리고 2를 빼준 거는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겠네. 맞아. 이때 전제는 뭐야? K라고 하는 친구가 뭐야?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아.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 n이 3k-1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1번 3k-1을 제곱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9k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k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뭘로 묶을 수 있어? 3이라고 하는 친구를 묶어줄 수 있을 거야. 누구를? 3k제곱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친구를.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겠지. 맞아. 그럼 얘 뭐야? 내가 자연수랑 자연수의 합차잖아. 얘는 결국에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때? 자연수랑 3을 곱하니까 얘는 3의 배수겠지. 맞아. 무슨 말이야? 내가 3의 배수한테 몇을 더했어? 1을 더했어. 근데 그게 3의 배수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일단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게 됐어. 맞아? 그리고 또 어때? 두 번째 이번 3k-2를 제곱해보자. 뭐라고 나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3으로 묶어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 9k제곱 뭔 소리야? 3k제곱 마사 k. 자, 그 다음에 뭐야? 4 밖을 빼놓는 거야? 아니야. 나 3으로 묶었잖아. 어떻게 한다?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 1만 남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1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어때?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때? 모순이야. 왜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수들을 제곱했더니만 다 3의 배수가 아니었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다? 내가 부정한 거에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원래 전제가 참이었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귀루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좋습니다. 내가 보기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수업 내용을 잡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